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건 형용사처럼 사용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형용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형용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해요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 수식부터 정리합니다. 수식은 꾸며줘요 이렇게 알아두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식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명사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이거 너무 길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좀 줄여서 쓰면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가 한다 해서 줄여서 명수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명수형은 느낌 오나요? 무한도전 기억나죠? 2인자, 그러면 1인자는 유재석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프로그램 개편해서 한 명을 뺀다 라고 가정을 하면 유재석이 빠질까요? 명수형이 빠질까요? 명수형이 빠지겠죠. 그래서 명수형은 안타깝지만 2인자라서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자리가 명사 앞이나 뒷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와 명사 뒤로 오는 형용사는 단어의 개수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짜리 단어는 명사 앞으로 온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되 나중에 제가 단독으로 쓰입니다 또는 독립적으로 쓰입니다 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 뒤쪽으로 오는 형용사는 단어가 2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단어가 2개 이상 묶여 있으면 우리가 절 또는 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절이라는 건 2단어 이상이 묶여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르고요. 구라는 건 2단어 이상이 묶여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는 표현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절이 들어가는 형태의 예문은 이런 걸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ose who are 라는 표현이요. 자, 보기 편하게 제가 묶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those는 품사가 명사로 토익에서는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명사예요. 그러면 those가 명사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이 박스는 뭐가 되냐면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요? 형용사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에 a가 동사죠. 그럼 who는 주어가 되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o are를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who가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시작한 절이다. 그래서 줄여서 관대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time, to, sleep 이런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부정사는 이렇게 제가 묶어줄게요. time, 시간, 명사죠. 그럼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to sleep은 묶여 있으니까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겠죠.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엔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죠? 자, 그런데 묶어 놓은 단어를 보니까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나요? 없죠.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없으니까 주어도 없겠죠. 그렇지만 2단어 이상이니까 구라고 부르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래 이름이 투부정사죠. 그래서 투부정사로 된 구다. 그래서 투부정사
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앞에서 제가 투부정사라는 말과 부정사라는 말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투부정사 구라고 불러도 되고 부정사 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자, 투부정사는 단어가 몇 개죠? 2개죠. 그러면 형용사로 쓰이려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명사 뒤쪽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익 시험에서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썼을 때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큼 자주 붙어 다니는 그런 명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사들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근데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을 때 만약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할 또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나,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한 요렇게 해석이 되거나, 또는 뭐뭐 하려는 요렇게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명사, 특정 명사를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time. 그래서 time이라는 명사 뒤에 빈칸이 나오면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way, 방법이란 뜻이죠. 뭐뭐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뭐뭐 하기 위한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쉬운 단어이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chance가 있죠. 기회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할 수 있는 기회. chance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지닌 좀 긴 단어가 opportunit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ability, 능력이라는 표현이죠.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의미를 지닌 capacity라는 원래 용적, 용량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얘도 용적이나 용량은 어떤 부피를 담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이 돼서 능력이라고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right, 보통 이제 우리가 right 그러면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권리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plan, 계획, 그리고 promise, 약속, 이런 표현들이 뒤쪽에 투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잘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중에 something, 어떤 것, anything, 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everything, 그리고 nothing, 요런 형태의 대명사나 명사들 뒤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두 번째,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어 그러면 보충해주는 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보충해주는 말 2가지가 있습니다. 주어를 보충해주면 주격보어, 목적어를 보충해주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주격보어 하고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주격 보어라고 하면 문장 형식상 이 형식이 되겠죠. 목적격 보어는 문장 형식상 오 형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주격 보어. 근데 이건 조금 전에 명사적 용법 설명하면서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가 어떤 경우는 명사로 쓰이고 어떤 경우는 형용사로 쓰인다, 앞에서 학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앞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은 형용사적 용법을 하니까 우리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를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주어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려면 주어가 사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형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라고 하면 5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형식은 순서가 이렇게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그런데 우리 타이틀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쓴다고 되어 있죠? 투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명사적 용법도 있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의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이 있는데 토익에서는 명사적 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의 투부정사가 나오면 다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의 투부정사를 쓰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좀 더 부드럽게 잘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건 특정 동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동사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allow, expect. allow 뭐 허락하다, expect는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죠. 그래서 이 동사들을 봤을 때 동사의 뜻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뒤쪽에 뭐가 나오느냐,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llow 허락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allow 허락하다 그리고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expect도 마찬가지죠.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기본 동사로 해서 여러 개 동사가 더 있는데 그런 동사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ask, 요구하다 라는 동사가 있고요. require, 얘도 요구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remind, 상기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advise, 충고하다 또는 뭐 권고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쓸게요. invite. invite는 보통 추천하다 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추천하다 라는 뜻도 되고 권하다 라는 뜻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 동사를 더 써볼게요. get, 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데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시켜요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cause, 일으키다, 야기하다, 원인이 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고요. enable, 할 수 있게 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encourage, 격려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격려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형태들은 동사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동사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이 중에 어떤 동사를 찍더라도 뒤에 ask,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는구나를 기억하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